11월 6일 일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 경마는 편성 자체가 토요 경마보다 조금 더 까다로운 편성으로 보입니다. 토요 경마에서는 문세영 기수가 전반부 경주 인기마들이 싹 다 부러지면서 배당이 또 왔고요. 또 후반부 경주는 문세영 기수가 또 힘을 내면서 또 인기마들 또 지키는 모습입니다. 문세영 기수는 항상 보면은 전반부의 인기마들, 또 외곽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은 좀 자리 선정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이 상금에 많이 걸려있는 경주에 상당히 잘 타는 기수입니다. 이런 부분 일요 경마에서 꼭 체크하겠고요. 박성 토요 경마에서 좀 부진했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 드리고 후반부 경주에 뭘 맞췄어야 되는 건데 배당을 노려봤지만 좀 실패를 했습니다. 일요 경마 전반부, 후반부, 중반부까지 또 완벽하게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설 생략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2세마 10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약간의 혼전도가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인기마들이 뭐 뚜렷하게만 좋아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일단 10번마 금성시대가 인기마로 팔리는데 외곽 게이트에 약간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직전 경주에서는 김효정 기수 같았지만 이마필 자체는 좀 다부지게 좀 기승을 해야 돼요. 이번에 정정희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직전 경주 제가 한번 놓고 때려봤는데 마지막 끝걸음에서 약간 부족하더라고요. 이번에 외곽에 밀려있는 포지션입니다. 그렇다고 10번마 금성시대가 빠른 스타트 능력을 가진 마필은 아닙니다. 스타트와 종속이 다 평범하기 때문에 놓고 때리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9번마 마이티 샌도 모래를 맞고 지난번에 약간 점프하는 모습입니다. 중반부에서는 3코너 중반부에서 4코너 더 돌면서는 약간의 모래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경주가 1000m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직전 경주처럼 모래를 맞거나 또 따라가는 전개하면서 적응을 못하면 또다시 무너질 수가 있어요. 9번과 10번의 막권 요거 고민을 해야 되는 막권이고요. 1번마 투어킨도 역시 지난번보다는 머리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난번에는 머리가 약간 높은 단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머리가 내려오면서 주행 밸런스 자체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일단 안쪽 1번이기 때문에 전개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됩니다. 주중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7번마 꿈의 순간이 되겠습니다. 주행검사 때 이탈 자체는 양호했고요. 일단 이 마필의 장점은 모래를 맞아봤다는 게 장점입니다. 기본기를 일단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고 김영곤 기수가 초반부터 어깨 채찍을 때리면서 적극적으로 따라 붙을 거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일단 인기마 중에 1번, 9번, 10번, 7번 이 마필 중에는 저는 7번마 꿈의 순간이 그래도 가장 좋다고 판단돼요. 아직 데뷔전이지만 1000m의 스타트는요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배당 마필 한 마리를 가져가는데요. 안쪽에 2번마 용비킨이 되겠습니다. 지금 안 팔리고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 한 생의 자마입니다. 443kg대의 앞말인데 일단 주행검사 때 강하게 추진했을 때 반응하는 모습도 좋았고 또 모래에 대한 반응하는 모습도 좋았습니다. 일단 선추입 자체가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영비킨이 지금 국내상 5등급 세네킨이랑 지금 병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토요 경마에서 세네킨이 외곽에서 무빙을 떠가지고 선행을 가가지고 한 바퀴 잡아들었잖아요. 그 세네킨하고 영비킨하고 같이 지금 병합적으로 하는 모습입니다. 같이 붙어 다녔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용호 기수가 조교를 하는데 말이 좀 끌고 가는 스타일입니다. 어느 때보다 말이 끌고 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충분히 여기서는 해볼 만하다는 판단입니다. 월요일 조교까지 괜찮은 모습이고요. 일요일날 이제 스포 조교를 한번 하죠. 국내선 6등급의 홀리스타라는 마필하고 이제 병합 조교 하는 모습입니다. 끌고 가는 힘 자체가 워낙에 좋았습니다. 현장에서 용비킨이 체중을 맞추고 나오면 한번 놓고 때려볼 수 있을 정도로 저는 한번 좋다고 판단돼요. 괜찮습니다. 용비킨 요거까지 일단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이 그렇게 빠른 흐름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도전이 가능한 마필이 용비킨이에요. 요거까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0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경주 편성은 좀 인기마들이 약간 우세 속에서 얼마만큼 끌고 오르냐가 중요한 마필들이 있습니다. 일단 6번 막 기쁨 한호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놓고 때리면서 적중을 만들어 드렸던 마필인데요. 제가 직전 경주 기쁨 한호를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약간 겁이 많은 마필이다. 겁이 많아가지고 마필들이 중간에 쌓이면은 뒤로 쳐져버리는 마필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밀어서 앞선에 붙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난번에 첫번면스가 딱 그렇게 타졌고요. 자, 이번 경주 1000m 경주 편성인데 발 빠른 마필 자체들이 없습니다.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선두권에 치고 나갈 수 있는 전력이라고 판단돼요. 지난번에 4번 게이트였잖아요. 이번에 6번 게이트인데 외곽 게이트가 좀 더 나아요. 6번만 기쁨만호 봐야 되고요. 안쪽에 1번만 아름다움 사이, 3번만 샤크 플레이, 4번만 음파 챔피언 이런 마필들이 1번, 3번, 4번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저는 그 중에 4번만 음파 챔피언을 보고 있습니다. 빅토아르 기수가 요즘 말 타는 건 완전히 뭐 개판으로 타는데 뭐 다비드 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비드 기수도 안쪽에서 포지션을 잡고 있는 마필들은 잘 타지만 외곽 게이트 있는 말들은 좀 못하더라고요. 빅토아르 기수가 지금 4번 음파 챔피언을 끌고 나오는데 마무리 조교가 워낙에 좋았던 마필입니다. 밀어줬을 때 추진하는 반응도 상당히 좋았고요. 길게 끌고 가면서 강한 스포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이에요. 스타트 능력도 됩니다. 강하게 추진을 했는데 요거 충분히 앞선에서 버틸 수 있는 세력이에요. 4번 음파 챔피언 요거는 일단 6번 4번 쪽에 한 방을 때리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여기에 8번 아르고송이 되겠는데요. 요거 이제 다비드 기수입니다. 1000m 경주이기 때문에 외곽으로 이제 무빙식으로 한번 도전이 가능한 마필이죠. 이거 이제 조원별 기수가 꾸준하게 탔었던 마필인데 이 우태율 조교상 마방의 마필을 이걸 다비드 기수가 이번 주에 다 탑니다. 8번 아르고 구성이 그만큼 잘 타줘야 돼요. 야무진제수라는 마필 토요경마에서 타는 모습을 보고 와 진짜 다비드 기수는 너무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아르고 쿠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타야 되는 마필이에요. 참고 타면 안 되고 외곽에서 무빙을 떠면서 타야 되는 마필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르고 쿠션 8번마 봐야 됩니다. 6번, 4번, 8번 6번, 4번, 8번에 맞고 일단 가져가야 되고요. 안쪽에 1번마 아름다운 사이도 괜찮습니다. 얘도 힘이 부쩍 차있기 때문에 안쪽 1번 게이트 월요일날 2바퀴씩 돌리는 강훈련까지 시행하고 나오고 있는 만큼 1번만 아름다운 사이까지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을 넣고 1번, 4번, 8번 6번을 넣고 1번, 4번, 8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박송의 이번 경주 첫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토요경마에서는 제가 이제 후반부에 승부처를 잡았고요. 네, 1호 경마에서 요거 3경주를 일찌감치 좀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외곽의 11번마 시크릿킹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근데 이 마필 자체가 스타트와 중속이 빠른 마필 자체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스포조그를 한 번 하고 이번에 4번의 스포조그를 하고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외곽 11번 게이트가 자리 잡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최근 능력 기수들 문세영 기수, 박태종 기수, 김용근 기수, 하만식 기수 이런 기수들이 외곽에 있는 마필 11번에 12번에 있는 포지션에 있는 말들을 가지고 입상하는 경우가 뚝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만 방해하면은 기승전기 처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능력 기수들이 한 주에 이틀에 기승전기 처분을 받으면 타격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6등급 경주, 상금이 되지 않는 경주에서는 그냥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기를 하면서 뒤로 빠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 맥락에서 실버만 시크레킹도 마찬가지고요. 6번마 스프링워터는 지난번에 완전히 부진막 경주 편성이었죠. 완전히 부진막 편성이었는데
선행을 가면서 마지막에 버티는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안쪽에 1번마 큐피드 와우도 있기 때문에 손쉽게 선행을 갈 수 있는 경주 편성은 아니에요. 6번마 스프링워터 역시 지난번에 딱 13초 8 선행마가 하나도 없는 경주에서 손쉽게 선행을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런 전개가 안 나온다. 6번 11번의 막군을 깰 수 있는 마필을 놓고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는 힘을 좀 비축하는 모습입니다. 압축을 딱 해가지고 한 발에 딱 때리겠다는 의지가 나오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만큼 기본기가 탄탄한 마필이고, 일단은 주력 막고는 6번과 11번의 막고는 아닌 다른 막고에다 한 방을 때리고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게마 6번, 11번을 삭제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놓고 때리는 충막감은 다른 마필, 또 주력 막권도 다른 마필을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반부 3경주 꼭 준비 잘해서 현장 컨디션 체크해서 꼭 적중하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약간의 혼돈도가 있는 경주 편성이거든요. 딱 충막감을 이제 잡아야 되는데 11번마 데블K가 일단 되겠습니다. 요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얘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인기마로 팔리면서 입상에 실패했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 보니까 윤승할 때 윤승하는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까붑니다. 말이.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이 기수의 뜻대로 발주대 뒤까지 가야 되는데 이 데블K가 발주대 뒤까지 제대로 못 갑니다. 상당히 까불까불하고 막 옆으로도 가고 막 이렇게 되게 뭐 이상하게 가요. 이렇게 가면은 발주대까지 가는데 힘을 다 쏟아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 나와가지고 이 마필 자체가 중속에서 이렇게 치고 나가야 되는데 전혀 치고 나오지 못합니다. 정말 이번 경주 인기 1위로 팔리는데 가장 불안한 마필이에요. 11번마 데블K가 엄청나게 까붑니다. 말이 까불어요. 까분 마필들은 스타트와 이탈 자체가 되지 않아요. 5번마 바다의 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추입이 되는 마필이죠. 이번에 국내선 5등급 나노메타라는 마필하고 일요일날 8경주에 출전하는 마필하고 병합조교를 하는데 거의 밀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얘도 일단 지난번에 최근의 경주 때 모습하고는 지금의 스타트 능력이 가장 좋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 이동국 트랙라이더가 조교하는 모습입니다. 이동국 트랙라이더가 26주 안혜영조교사 마방의 마필 조교하는데 말이 지금 이제 이렇게 목이 약간 꺾여 있죠. 이거 유연성이 되는 마필입니다. 이동국 트랙라이더가 수요일날 목요일날은 딱 구보 위주로 또 조교를 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놔주려고 할 때 모습 보면은 지금 나노메타 지금 대상경주에 출전하는 문세영 기수가 타는 마필이잖아요. 그 마필하고 지금 병합조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밀리지 않습니다. 최근 모레도 일단 적응했고요. 11번보다 5번의 바다의 꿈이 훨씬 더 좋다고 판단돼요. 나노메타도 상당히 인기마로 팔리는데 그 마필을 지금 따라잡았어요. 자, 그렇다면 해볼 만한 상대다는 거죠. 이번 경기 편성이 그렇게 강한 편성이 아닌 만큼 여기서는 한번 도전이 가능합니다. 5번을 일단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되고요. 2번만 원더풀 매직 또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겠죠. 직전 경주 1번 게이트에서 문정균 기수가 강하게 치고 나가지고 선행을 장악했는데 이번에는 굳이 뭐 따라가는 전개할 이유가 없잖아요. 적정거리 1300m이고 또 지난번처럼 그렇게만 타면 되는 마필이에요. 2번마 원더풀 매직 얘가 일단 선행으로 마지막에 버틸 수 있는 세력의 마필이고요. 상대들이 뭐 지난번에 이 마필들 있지 않습니까? 10번만 라스트 콜 이런 마필들하고 같이 뛰었는데 충분히 제가 봐서는 더 좋아요. 직전 경주는 좀 무리해서 선행을 갔는데 이번에는 외곽에 있는 10번마, 11번마 이런 말들이 빠른 말이 아니기 때문에 2번마 원더풀 뮤직이
손쉽게 선행을 장악할 수 있다고 판단돼요. 2번만 원더풀 뮤직까지 가져갑니다. 일단 2번과 5번이 가장 세요. 2번과 5번이 가장 세고 10번만 라스트 콜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원더풀 뮤직 다운로드 이런 마필들하고 지금 같이 뛰었죠.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데 원더풀 뮤직과 라스트 콜이 지난번에 착차가 그냥 머리차 정도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이상규 기수가 탄다는 거. 오수철 기수가 아니라 이상규 기수라는 게 약간 단점입니다. 이상규 기수가 정지를 이제 풀려가지고 오랜만에 나오는데 얘가 일단 2번 옆에 딱 붙으면 됩니다. 그 정도까지만 보면 되겠습니다. 10번만 라스트 콜. 충분히 지난번에 안쪽에 2번 원더풀 뮤직하고 대적했기 때문에 한번 도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세 마리만 보고 갈게요. 2번만 원더풀 뮤직, 10번만 라스트 콜, 5번만 바다의 꿈. 이렇게 3파전 경주 편성으로 박성기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안쪽에 2번마 그린 스파크. 요게 이제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지난번에 인기 3위로 팔리고 문화일보의 대상 경주에서 출전했던 마필이잖아요. 지난번에 전력 질주를 한번 해봤는데 딱 자기 타임 정도만 띄워줬던 마필입니다. 이번에도 일단 선행식으로 레이스가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죠. 5번마 라노투가 있기 때문에 2번마 그린 스파크가 초반에 조금 무리할 수밖에 좀 없습니다. 하지만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가능했기 때문에 5번마 라노투를 보내놓고 2번마 그린 스파크가 탈 수도 있고, 만약에 5번이 약간 스타트가 는다면 2번이 선행을 갖고 5번이 따라가는 전개를 하겠죠. 문세영 기수하고 이혁 기수는 초반에 약간의 앞선에 경합을 하는 기수들입니다. 일단 조심해야 되는 마필이에요. 2번마 그린 스파크. 일단은 안쪽 게이트이기 때문에 가장 그래도 안정적이지 않냐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고, 5번마 라누트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했죠. 지난번에 한강 에이스 캐양 후반부에 대상 경주에 나오는 마필들인데 그 마필들을 다 눌러버리고 선행을 갔습니다. 이번에도 일단 굳이 뭐 따라가는 전개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문세영 기수가 탔기 때문에 따라가는 전개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2번이 빨리 나온다면 굳이 무리해서 이 선행으로 레이스 전개하지 않아도 도전이 가능한 마필이라고 판단되고, 7번만 럭키파우더 지난번에 문화일보의 대상 경주에 출전했지만 출발 자체가 매번 끈기가 부족했던 마필입니다. 메이페이 자만이고 혈통적인 기대치는 있지만은 이번 조교 때 딱히 강한 조교는 하지 않았어요. 일요일에 스포 조교를 한번 하고 쭉 한번 놔주고 마무리 조교 때 계속적으로 지금 9보 위주로만 조교를 했거든요. 이건 이제 한 번 더 생각이 필요하고, 10번만 모닝펄이 되겠습니다. 토요경마에서 의외로 추임마들이 많이 입상이 성공했습니다. 10번만 모닝펄도 딱 그 맥락입니다. 마지막 끝걸음 자체가 워낙에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12초, 13초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김태희 기수가 한 번 타봤고요. 그렇다면 마필의 부족한 부분, 또 어떻게 타야 되는지 부분을 한번 동영상을 보고 한 번 더 판단을 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번만 모닝펄을 한번 저는 놓고 때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너무 많이 팔리는 2번, 5번보다는 요런 대끼리 막권보다는 외곽에서 앞선에서 약간의 경합 속에서 추입을 할 수 있는 10번만 모닝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는 2번, 5번, 7번, 10번 인기마 네 마필이 좀 우세 속에 있는 마필이고, 여기에 아예 배당이 터진다면 12번마 깡돌이가 되겠습니다. 다비드 기수가 제발 이 마필은 무빙을 안 떴으면 좋겠어요. 그냥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왔으면 하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을 400km가 좀 안 나가는 마필인데 이게 이제 420km 정도뿐이 안 나가. 근데 이 마필이 장점은 뭐냐면 좀 막 끌고 가는 스타일의 말입니다. 막 끌고 가는 스타일인데 마지막에 딱 한 발을 봐야 되는 마필이에요. 그냥 마지막에 4코너까지 안쪽에다 딱 대놓고 있다가 4코너에서 딱 오면은 날라오는 게 12번입니다. 이 깡돌입니다. 이게 김하영 기수가 매번 안쪽 게이트 때 입상에 성공했었던 마필이고, 그 다음에 방춘식 기수가 8월 13일날 경주에 보시면 외곽 12번 게이트에서 바닥에 있다가 나왔을 때 올라왔어요.
그리고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방출시 기수가 1400m, 1300m 이거 왔죠. 1400m는 워낙에 420km짜리 뿐이 안 되기 때문에 1400m는 안 돼요. 근데 이 1200, 1300m에서는 한번 해볼 만해요. 지난번에 다비드가 탔던 만큼 딱 그 정도만 타면 되는 마필입니다. 요거 그냥 마지막에 놓으면 12번마 깡돌이가 마지막에 날라올 수 있다. 요렇게 판단되고 있는 마필입니다. 아예 터지면 12번입니다. 12번. 12번 체크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보고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말들이 딱 그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인게임화 우세 속에 마지막에 날라오는 건 깡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3번은 아침 기상이 가장 문제가 되겠죠. 55주의 공백인데 지금 뭐 거의 10월 17일 작년 10월 17일 날 뛰고 거의 뭐 1년이 넘게 공백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출전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뭐 선행을 가야 되는 마필이고 스타트 자체는 아침 기상이 워낙에 빠르죠. 워낙에 탁월한데 안쪽에 2번만 매직 주니어가 그래도 선두권에 치고 나갈 수 있는 마필이고 4번만 더블 블랙도 스타트 능력 자체가 늦는 마필 자체는 아니고 3번만 아침 기상은 거의 뭐 55주면 1년이 넘기 때문에 이신영 조교사가 굳이 뭐 강하게 밀어서 선행을 가려고 할까요? 그죠? 뭐 따라가는 전개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일단 체중이 뭐 490kg대의 마필이었는데 주행검사 때 지금 512kg까지 좀 늘었습니다. 현장에서 일단 체중을 체크하셔야 되고 3번마 아침 기상을 깰 수 있는 마필로 보면은 안쪽에 2번마 매직 주니어와 1번마 질주의 꿈이 되겠습니다. 질주의 꿈도 지난번의 모습은 상당히 공백을 가지고 뛰었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7주의 정상 주기로 오고 있는 마필인데 국내산 2등급 스터디 챔피언이라는 마필하고 병합 쪽에서 토요일날 구경주에 뛰었던 마필이죠. 그 마필하고 병합 쪽을 했는데 밀리지 않은 모습이었거든요. 이번에도 조교를 하는데 매직 주니어가 밀리지 않습니다. 2기의 트랙라이더가 이번에 직접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고요. 2기의 트랙라이더가 요즘 조교하는 마필들이 상당히 입상률이 좋아요. 얘도 선행을 가도 되고 따라가는 전개에서는 약간 불리하지만 안쪽 2번 게이트 아침 기상이 무리해서 선행을 가지 않는 이상 2번만 매직 주니어가 충분히 선행도 가능하다고 판단돼요. 3번만 아침 기상이 이런 공백 속에서 출전하는데 막 때려서 선행을 간다? 이거는 제가 봐서는 조금 더 생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요거 보셔야 되고 한 마리 더 보고 갈게요. 일본만 질주의 꿈이 되겠습니다. 국내산 2등급 스터디 챔피언 토요일날 구경주에 출전했던 마필이죠. 스터디 챔피언도 현장에서 조금 바람이 불었는데 그 마필하고 지금 대적하는데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또 마지막 추입은 얘가 날라오는 거예요. 8마리의 단출한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마지막 추입은 질주의 꿈이 할 수 있습니다. 활동적인 기대치도 있고요. 18주 박대웅 조교사 마방에서 지금 이적해가지고 출전하고 있는데 최근의 모습하고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또 지난번에 공백에서 의도적으로 잡고서 2억 기수가 탔고요. 병합 조교를 이 정도 열심히 했으면 변화가 왔다고 보시면 돼요. 질주의 꿈. 여기서는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연일 지금 병합 조교를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일단 1번마 질주의 꿈, 2번마 매직 주니어, 3번마 아침 기상 요 마필 보셔야 되고 8번마 두손 판타스트 일단 기본기를 가지고 있던 마필이죠. 지난번에 제가 이제 놓고 때리면서 적중을 시켜드렸는데 이 9월 3일날 경주 때의 이 모습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제 놓고 때리면서 적중을 만들어드렸는데 이번에도 봐야 돼요. 워낙에 좋아요.
그러니까 워낙에 안쪽에 2번과 3번이 빨리 가고 그 다음에 4번, 8번이 붙는 세력인데 9월 3일 경주 때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마지막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요거 8번마 두손 판타스까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는 현장에도 좀 결정하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서 결정하기는 너무 어렵고 안쪽에 1번과 7주의 꿈과 배당 마필로 말씀드리겠고 2번과 8번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경주입니다. 국리상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5번은 은혜 레코드와 4번은 라운드 하이맨 이 2두의 마필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그 중에 4번은 라운드 하이맨은 기본적으로 선행형 마필이고 활동적인 기대치 그리고 지난번에 12번 게이트에서 전개를 전혀 못 풀었던 부분 이런 걸 생각하면 4번은 라운드 하이맨이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기본기를 일단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요. 5번마 은혜 레코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승급전에 맞으면서 가능성을 일단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1400m 경주보다는 1300m가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데 직전 경주의 모습 일요일날 8경주에 출전하는 국내산 4등 썬드래곤하고 일단 병합 적용하는데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일단 5번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예 좀 배당이 터진다면 6번마 로즈골드가 되겠습니다. 김옥성 기수가 이번에 조교를 하고 다시 한번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김옥성 기수가 이번 주에 출전하는 마필 중에 가장 신경을 쓰고 나오고 있는 마필이에요. 가장 임팩트 있게 조교도 하고 나오고 있고요. 6등급 경주에서 3착 승군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판단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기권에서 좀 멀어져 있거든요. 이번에 김옥성 기수가 진짜 일요일날 강한 훈련 또다시 수요일날 2바퀴씩 돌리는 지구력 보강 훈련 요거 다 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요거까지 보고 들어갑니다. 일단 4번, 5번의 기본 막군과 6번마 로즈골드 적정거리에서 마지막 추입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마 컴플리트 럭키도 일단 괜찮습니다. 얘도 괜찮은데 이제 지난번엔 22주 공백 이번에는 정상 주기인데 포지션이 일단 문제겠죠. 포지션이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현장에서 컴플리트 럭키는 현장에서 제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내선 오픈 농협중앙회장배 대상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일단 3번마 한강에스, 4번마 썬드래곤, 안쪽에 1번마 캐양 이런 마필들이 출전합니다. 1번마 캐양을 문세영 기수가 기승할 줄 알았는데 박재우 조교사가 문세영 기수하고 사대가 안 맞는지 박재우 조교사가 문세영 기수를 잘 기용하지 않아요. 박남성 마주의 마필들을 박재우 조교사 마방에 있을 때 그때는 기용을 하는데 다른 마필 자체들을 문세영 기수를 기용을 하지 않더라고요. 2번은 나노메타를 일단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는데 약간 길게 가는 정도의 마필이지 놓고 때릴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 반면 4번마 썬드래곤, 5번마 한강의 에이스 이 두 마필이 눈에 띄고요. 9번마 세네타운도 도전 세력의 마필입니다. 일단 스타트 능력은 4번마 썬드래곤이 더 빨리 레이스를 전개할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앞선에서 약간 경합했을 때 모습을 보면은 자리를 안 내주고도 1300m에서 마지막에 끈끈하게 버티는 모습이었습니다. 내일 선행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고 5번하고 한강에이스하고 두 마필이 앞선에서 약간 싸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정을 일단 해야겠죠. 둘 다 김용근 기수와 박태준 기수하고 둘 다 선행을 가야 되지만 좀 더 뛰는 마필이고 5번 한강에이스도 일단 선입 외곽에서 붙을 겁니다. 4가 선행을 가고 5가 그 옆에 붙더라도 딱 그 정도의 모습만 보여지는데 저는 9번마 세네타운 요거 한번 노려볼 생각입니다. 요게 국내산 2등급 그레이 티켓 오늘 문세영 기수가 안쪽에서 정말 차분하게 타고 우승했던 마필이죠. 그 그레이 티켓하고 병합 조교를 하는데 밀리지 않았습니다. 조교 때도 상당히 좋았고요.
앞선이 약간 경합이 이루어진다면 터질 수도 있겠다. 그 터지는 마필은 9번마 세네타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목요일날 엄청나게 많이 끌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 뭐 추진을 하는데 추진할 때 반응하는 모습 보십시오. 괜찮습니다. 약간 주폭을 좀 쭉쭉 이렇게 늘려가는 모습? 쭉쭉 늘려가게끔 조교를 하고 나오는 모습이에요, 지금. 괜찮죠? 이 정도면은 제가 봐서는 지금 요거는 이제 이강석 트랙라이더가 조교를 하는 거고, 일요일날 보십시오. 그레이트 캣하고 지금 병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엄청 잘 가죠. 세네타운하고 그레이트 캣하고 지금 병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채찍 때려가면서 걸음 이렇게 붙으면 말이 좀 더 뛰는 스타일의 마필이야. 요거까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기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5번마 한강에이스와 4번마 썬드래곤이 맞는데 요게 최저 배당이라면 고민이 좀 필요하다. 그렇다면 외곽에 있는 9번마 세네타운, 그렇다고 여기 안쪽에 있는 캐양도 안 볼 이을 수는 없죠. 요것도 안쪽 게이트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레이스 전개, 추입형, 마지막 투입은 1번, 2번, 9번이 하는 건데 저는 9번 쪽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리선 4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경주를 추천 경주, 두 번째 추천 경주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꼭 맞출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되고 확실히 변화가 되어 있던 마필을 놓고 때릴 생각입니다. 7번마 패스트 트랙, 일단 혈통적인 기대치가 가장 높은 마필인데 이 마필도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은 모래에 대한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1800m이기 때문에 외곽에서 일단 무빙을 떠야 되는 마필이에요. 장거리 경주가 더 낫겠지만은 취입 타이밍 자체가 조금 아쉬운 마필이죠. 그렇다고 이 마필을 놓고 때릴 수는 없어요. 송재철이의 인기만은 항상 불안한 부분이 있고요. 3번마 쿨프린세스는 여기서 이제 선행을 갈 겁니다. 선행을 가면 더 잘 뛰는 마필인데 일단 거리 자체가 1800m라는 게 이 마필의 단점입니다. 1400m까지는 그래도 모래를 피하면은 더 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쿨프린세스가 지금까지의 경주력을 보면은 한 번도 조교육 강도를 강하게 올려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교육 강도를 올려보지 못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선행을 간다? 근데 거리가 1800m야. 생각이 필요하죠. 일단 7번, 3번의 막고는 생각이 필요한 막고이고요. 일단 선입권에서 마지막 추입을 하는 마필을 놓고 때려볼 생각입니다. 기본기가 워낙에 탄단한 마필이고 이 정도 편성에서는 뭐 8마리 편성이에요. 선행을 가는 마필들이 유리한 것보다는 추입하는 스타일의 마필들이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왜? 1800m이기 때문에. 다들 앞에 가다가 그냥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선입권에서 추입하는 말, 꾹 참고 있다가 라스트에 뿅 하고 날라오는 말, 요 마필을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경주는 제가 7번, 3번의 막권이 아닌 여기 중에 7번과 3번 중에 한 마리 자르고 또 중배당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3번마 컴플리트 타임, 일단 1800m 거리지만은 거리적인 측면에서 지난번에 선행으로 전기를 하면서 그냥 딱 버티는 그림이었습니다. 이번에 뭐 1000m 거리 느렸지만 상대의 마필들이 그렇게 센 마필 자체가 없어요. 3번마 컴플리트 타임 일단 봐야 되고요. 54면은 7번마 소리소리마도 직전 경주에 3착을 했죠. 제가 이거 삼복승식으로 강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마필인데 제가 황금 넣기를 축으로 말씀드리면서 이걸 적중을 시켜드렸는데 그때의 상태, 이번에 뭐 1800m지만 직전 경주만큼은 더 뛸 수 있어요. 상태도 더 좋아졌고요. 추입력은 가장 좋습니다. 얘도 9마리이기 때문에 지난번보다 한 템포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이고
2번은 럭키운도 운이 약간 좀 따라야 되는 마필이죠. 장추열 기수가 타던 마필, 9번만 두손 장군이 다른 기수가 타고, 지금 장추열 기수가 2번만 럭키운을 타는데, 얘도 채찍을 때렸을 때, 그리고 이 아스펜 태양하고 병합 쪽을 했거든요. 럭키운이. 그때의 느낌도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 럭키운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 놓고 때리고 싶은 마필은 4번마 마이티 팝을 한번 놓고 때리고 싶습니다. 자, 43주의 공백은 있습니다. 공백은 있지만 지금까지 뛰었던 마필 자체들은 워낙에 강한 마필들입니다. 상대들이 워낙에 강했고, 요거 미국산 마필인데 이 마필이 지금 휴양을 갔다 오는데 질병 내역을 보면 약간의 파인기 때문에 갔다 온 모양이에요. 근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파인기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43주의 공백인데 엄청나게 많이 쉬었지만은 말이 느낌 자체가 너무나 좋아요. 조교 자체가 보면은 상당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 경주 뭐 네 번째, 세 번째 안토니오 교수가 충분히 밀어붙일 수 있고, 주행검사 때 보니까 여력도 분명히 있었던 마필입니다. 인기 마필보다는 3번, 7번의 인기마도 좋겠지만 4번마 마이티팝 공백은 있지만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24주의 성수조교사 마방의 마이티탑, 요것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마 천마비상도 일단 컨디션을 일단 유지하고 있는 마필이죠. 얘도 일단은 모래를 약간 피해야 되는 부분인데, 야, 이건 모래를 피하기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요거는 일단 3번 옆에 붙든가 아예 초반에 밀고 오는데 3번이 무조건 선행 걸 가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이여기가 따라가는 전개 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럼 5번마 천마비상도 고민이 필요하고, 7번마 수리수머리만은 무조건 봐야 되고, 3번, 7번, 4번, 3번, 7번, 4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1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요거 마지막 제가 추천 경주, 후반부에 9경주하고 11경주를 제가 추천 경주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4번마 마이티탑, 지난번에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소울 메리트를 지난번에 이겼는데, 이번에는 안쪽에 1번마 고업도 있고 9번마 도끼블레이드도 있고 의외로 빠른 마필들이 약간 포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6번마 레전드 데이까지, 여기 3번마 마이티고도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죠. 4번마 라운템면은 419km, 마체가 작은 단점 때문에 4코너까지 너무 편하게 전개를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는 선행 갔을 때 정말 편하게 레이스를 전개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직전만큼 그렇게 편하게 레이스를 전개를 하지 못하잖아요. 3번마 마이티고도 계속적으로 단점이 뭐냐면 체중이 계속 빠진다는 거. 최근 4번의 경주에서 계속적으로 체중이 빠졌습니다. 체중만 불고 나오면 봐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병마, 의외로 인기권이 조금 멀어져 있는 말을 한번 놓고 때려볼 생각입니다. 기본기가 워낙에 탄탄한 마필인데 약간 인기권은 약간 멀어져 있습니다. 약간 뭐라 그럴까, 평가가 좀 낮게 가져가지 않았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필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의 백판급의 마필도 한번 노려볼게요. 적정거리 1400m 내려왔거든요. 그 마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7번마 다크플레이어를 한번 주력 맞고는 한번 때려볼 생각입니다. 이 다크플레이어의 이유는 뭐냐면 1800m 경주는 자체가 안 됩니다. 1400m에서는 계속적으로 해볼 만한 상대가 맞았다는 거죠. 이번에 조교도 올렸고 상태 좋아진 만큼 7번마 다크플레이 쪽에 한 방을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1개의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 꼼꼼히 체크하고 꼼꼼히 접목시키면서 이륙음악 꼭 정말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뿐이 아닌 실천에서 보여줄 수 있게끔 박성희가 준비 철저히 해서 이륙음악 꼭 자신있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